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공항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4개국에 전세기가 오가고 있고 내년에 정기 노선 취항을 앞둔 양양공항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탑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참사를 놓고 정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에서도 지난해 4월 항공기 착륙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객 260명 안팎을 태우는 중대형 여객기가 착륙 당시 지면에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의 랜딩 기어가 파손됐습니다. 양양공항 활주로의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짧아 250인승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양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km, 3km가 넘는 김해나 제주공항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기에다 강원영동 지역은 봄철에 양간지풍으로 불리는 거센 바람 때문에 이착륙 안전에 더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 지역에선 활주로 길이를 3.2km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양양공항의 활주로 연장이라든가 계류장, 확장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하지만 국토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의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은 지난달 말까지 필리핀과 몽골 등 해외 4개국에 모두 113회 부정기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는 파라타 항공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파라타 항공은 내년 6월에 도입하는 중대형기 A330-200기종을 이르면 여름에 제주 노선에 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늘 오후 3시부터 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 합동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분향소는 도민 누구나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고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기간 내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늘 오후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공직자들은 물론 도민들이 국가 애도 기간 동안 경건하고 차분하게 희생자들을 추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참사를 놓고 강원도 정치권에서도 애도를 보내는 한편 인명구조, 사고 수습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 당국은 피해 수습을 비롯한 사후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조의를 표한다며 도당에서도 사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안전관리 체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가 도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 개통식이 전면 취소됐고 동해안 시군들은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아예 없애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ITX 마음 열차가 운행하는 삼척역입니다. 역 가까이 주차장에 설치된 대형 천막 안에서 인부들이 무대를 철거하고 의자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삼척 포항 고속철도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나자 행사가 아예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인해 개통식을 취소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열차는 정상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동해안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해넘이 해맞이 행사도 전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됐습니다. 강릉시는 새해를 알리는 타종 행사를 비롯해 경포 해수욕장과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 등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도 한 해를 보내며 불꽃놀이와 드론쇼 등으로 꾸며지는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준비했지만 모두 취소했습니다. 해맞이 행사도 공연 등을 자제하고 떡국 시식 같은 의례적인 절차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달집 태우기, 불꽃놀이 등 지나치게 화려한 행사는 자제하고
안전하게 해맞이 관광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속초시는 새해 아침에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속초 홍보 영상만 상영하는 등 해맞이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군은 새해 첫날 가리왕산에서 국가정원 조성을 염원하는 행사를 열지만 가급적 차분하게 열 예정입니다. 동해시와 양양군, 고성군은 해맞이 인파에 대비해 안전관리에 나서고 지자체별로 추도식으로 새해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올해 1월 1일엔 대부분의 강원도 앞바다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해돋이를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강릉과 속초,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 대부분의 지역이 1일 오전과 오후 내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점의 해돋이 예상 시각은 태백산 7시 33분, 대관령 선자령 7시 35분, 삼척 임원항과 고성 청간정 7시 36분, 설악산과 동해 추암해변 7시 37분, 동해 망상해변 7시 38분, 강릉 경포해변과 정동진 7시 39분, 속초와 양양 낙산해변 7시 42분 등입니다. 동해안 해맞이 명소를 중심으로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원경찰청이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교통경찰 등 639명을 투입해 추락이나 월파 우려가 있는 방파제 22곳과 인파가 몰릴 경우 위험할 수 있는 해안 둘레길 4곳, 전망대 9곳 등 모두 35곳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입장 인원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 정동진 다목적 광장은 300명, 동해 촛대바위는 7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교통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주요 일출 명소 진입로를 부분 통제하거나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단계별로 교통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양양에서 산불 궤도 비행 중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고의 원인은 비행 중 꼬리 회전 날개 기능 상실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헬기는 사고 지점에 도달해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4차례 회전하다가 수직으로 추락했다며 회전 기능이나 날개 각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김포공항을 이륙해 항공 촬영을 위해 횡성 상공을 날던 항공기가 원주공항 인근 목초지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로 항공기가 전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올해 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강원FC의 선수단 연봉 총액이 리그 최하위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올해 K리그1 구단별 연봉 순위를 보면 강원의 선수단 연봉 총액은 83억 8,813만 원으로 한 명당 평균 1억 1,280만 원이었습니다. 군 복무 선수들로 구성된 김천 상무를 제외한 11개 팀 가운데 선수단 연봉 총액은 대구FC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한 명당 평균 연봉은 대구와 수원FC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태백시가 내년 1월 한 달 동안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 지급률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는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센티브 지급률은 10%에서 15%로 늘어납니다. 이에 앞서 삼척시도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률을 15%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